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15일입니다. 예, 화요일이죠. 자, 외신을 통해서 평양 상공에 남측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등장을 해서 삐라를 세 차례 뿌렸다. 10월 11일 날. 자, 그 이후로 남북 간의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큰 지금 중대한 결정을 했다.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 여러 가지 시기를 감안했을 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비해서 제가 잠깐 국내 뉴스를 찾아보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사소한 일로 처리해요. 이거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으로 화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대중한테 깊이 있게 알려줄 지금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중차대한 일들이 쌓여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떤 사건으로 폭발했을 때, 그때 내가 액면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을 장악하겠다. 지금 이런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꼭 뭐 어떤 문건이 폭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그리고 한반도까지, 그리고 미국까지. 네. 자, 여기서 한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국에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계의 지배구도가 질서가 지금 바뀌는 와중에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삐걱거리면서 안 돌던 것이 갑자기 돌라고 그러니까 삐걱거리고, 어떤 건 버티고 녹에 썰어서 그러다가 부러지고, 어떤 거는 대충 버티다가 순응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시작됐다 지금. 거꾸로 이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통일이 상당히 가까이 다가왔다. 물론 큰 혼란이 있겠지만 쉽게 오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국제 역학관계를 봤을 때 이게 크다란 전쟁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 전쟁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제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것의 반론은 그가 가진 절망과 어떤 공포죠. 나는 곧 날아가겠다. 자, 이런 어떤 소화적인 그런 반로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서 네타냐후랑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자, 볼게요. 타스 통신 보도죠. 북한이 말하기를 평양에 삐라를 뿌리는 드론 뒤에는 남한 군부가 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밑에 또 다른 내용 좀 알아볼게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은 김여정 재침범된 끔찍한 참변, 북드론 전단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맹비난을 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오늘 뭐 다리가 아니라 뭐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도 지금 폭파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예, 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또 밑에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평양 침투 무인기 3D 프린트로 제작, 한국군 드론과 확실히 다르다, 이런 발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글쎄요, 이 기자가 우리나라 드론들을 몇 가지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작년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종류가 되고, 중대급에서 저기 사단급, 군단급까지 해서는 드론들이 무수히 개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장난이라고 보고요. 자, 위에 보면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북이 드론에 유독 예민한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도 22년 겨울에 북한이 우리 용산 상공에 드론 보냈을 때 난리법푼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보도 태도라고 보이고, 제가 따로 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검색에서 나온 것들을 그냥 잘라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평양 무인기 미스테리 자작극 군 탈북단체, 자작극 무인기 정체, 청와대 침범한 그 드론과 비슷하다. 그래서 북한 거다. 이래 돌려치기를 하고 있는데,
타스통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 10월 11일 평양 상공에 드론이 3차례가 나타나서 삐라를 살포했다. 그래서 남쪽에 중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방의 포병 최고 경계 상태를 올렸다. 뭐 이 정도로 보도 보셔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전방 포병 최고 경계 상태 이런 것들만 딱 잘라서 보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우리 거라고 부인도 안 하는데 북한이 왜 흥분했을까? 그러면 자작극인가? 남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아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안 중요해. 널리 쓰든 티격태격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한 정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좀 있다가는 개인이나 비정부 단체가 했을 수도 있다. 처음에 예전에 5월달에 강화도에서 탈북 단체가 삐라보낸 거죠. 그렇게 발뺌하다가 최근에는 확인도 부인도 안 해.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그럼 이 뒤에는 우리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뭐 당연히 했을 수도 있죠. 옛날에 뭐 연평도 해전도 1, 2차가 있는데 처음에 그쪽이 북한이 많이 상했으니까 두 번째는 노리고 우리가 많이 상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연평도 포격은 왜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도 누구도 설명 안 해주죠. 제 추정컨대는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쏜 거예요. 되게 가까운 시점 몇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도 확인도 부인도 안 해준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남한이 했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북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적대적 두 국가 재천명했다. 예.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를 일부분 끊었다. 이거야 뭐 다시 복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남한에서. 예. 이걸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걸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 우리 쪽에서 뭔가를 걸 수도 있다. 저는 세월호도 왜 발생했을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죠.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네타냐후가 지금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제압하려고 했다. 핵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전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구했다. 또 미국으로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을 활용하고 미국을 버리고 우리는 중국 가서 붙겠다. 그거는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제 천공도 지금 그래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망해가고 있는 나라고 중국이 이제는 세계 백강국이 된다. 이런 전제, 판단이 깔려있어요. 뒤에. 그런 행동들을 보면. 요번에도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 재천명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예. 자, 스푸트니크 뉴스에 보면은 이걸 분석 기사를 실어서 과거 미국 뭐 정보기관인가 뭐 공보부 출신의 말을 빌려서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자, 미국이 그 평양에 나타난 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드론을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남한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국이 했다면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우리가 계속 이 주한 미군이 머물러야만 되는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남한 정부의 작품이고 미국은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가자만 해도 지금 너무 벅차요. 레임덕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권력이 공백기잖아요. 지금 미국이.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타협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거예요. 향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들 방식대로 또 돌아가려고 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소위 네오콘이나 딥스테이트의 말씀입니다. 그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한반도에 분쟁이 생기면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온다. 이거예요. 이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들은 ICBM 정도는 없지만 중동 근처에 있는 4만 명의 미군이 타겟이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란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고 공군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란을 공격하고 치고받으려면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 팀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북한의 지금 ICBM을 가지고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조절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너희 꼭두각시 정부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 안 그러면 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너를 먼저 징치할 거야. 이게 ICBM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100% 틀렸다고 이러면 부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권력 공백기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국정원이 그거 조사 안 하고 있겠습니까? 선거에서 누가 유리한지 같은 민간인이 조금만 찾아봐도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앞선적으로 우리 국정원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당선되면은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놔야 된다. 구도를. 그 전에 이런 심사가 밑에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북미 종전선언 관련돼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예, 그게 문재인 정부에 와서 그러면 한반도가 소통이 돼서 미군도 있고 우리가 같이 중국에 대한 방벽이 돼줄게. 대신 우리가 미국 너의 속국이고 너희들의 군사 체계에 바로 편입돼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MD 체계죠, 미술 디펜스, 미국의 사드 같은 거 그런 거는 중국이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를 그냥 전초 기지로 본다. 하나의 국가로 독립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미국 너가 좀 힘들잖아. 우리가 상당한 군사력을 쌓아 올릴 거야. 너희들 좀 도와줘. 자, 거기서 일본이 빡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문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한두 번 소개드린 거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미 종전선언의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때 윤석열 담대한 구상할 때도 왔다 갔다 했죠. 몽골하고 얘기하고 지금도 그 책임자예요. 오래 있어요 보니까. 예. 그때 뭡니까 이시바가 왜 한미일 군사동맹 다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하냐 끝에 가서. 예. 그래서 그게 미국이 전략적인 포지션을 다르게 했다. 이 시점에 딱 9월 정도에. 자, 그래 그때 이 동아태 차관보가 한 변명이 뭐냐? 지금 상태로 가자. 나토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의 일단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기존에 있는 방식 갖고도 충분하다. 일단은 그대로 가자. 미국 이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원래 기시다의 생각은 일본의 생각은 그 전에 이걸 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리스가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기대했고 미국도 생각도 그랬다. 그렇지만 최근에 바뀌었다. 그게. 자, 이걸 받는 이런 입장인데 한반도도 지금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미국이 원할 때 종전선언을 할 수 있고 북한을 치더라도 미국이 원할 때 칩니다. 그걸 여러분 유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미국이 힘이 풀렸어요. 자, 이 살짝 약해졌을 때 윤석열이 무리수를 둔 겁니다. 왜? 트럼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향후 어떤 일들이 줄줄이 따라 나올지 훤하거든요. 국내 정치적 기반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죠. 전 세계 22개국 꼴찌 확실히 지금 찍고 있잖아요. 2달 연속. 기시다가 없어지는 이후로는 16%의 지지율로. 예. 그래서 탄핵 이야기가 계속 더 비중 있게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탈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임기만 단지 마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감옥 가야 돼요. 부부가 손잡고. 그 예전에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행동까지 벌인 거예요.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 22년 겨울에 북한 드론이 넘어왔을 때 그걸 격추시키지 못했잖아요. 우리 사고만 치고. 그때 왜 격추시키지 못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드론 위협의 대응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자, 미국이 막았었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남북한의 전쟁으로 비화할까봐. 그래서 격추 못 시킨 거예요. 공포탄만 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고 사격만 하고. 예, 그 시속 100여 킬로, 200킬로도 채 나르지 못한 헬리콥터로 쫓아가서 소총으로 맞춰도 되는 것을 왜 못 맞춥니까? 그게? 예, 군사 분계선까지 가는데 시속 100킬로 몇십 분간 날아갔을 텐데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때 그랬으면 지금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미국이 좋아하는 일이냐? 미국은 아마 내부적으로 펄쩍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22년 크리스마스 때랑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는 남한이 북한으로 드론을 보냈고 그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불의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남북 군사 합의마저 파기된 상황에서 그리고 삐라 보내고 풍선 보내고 이렇게 긴장이 충분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것은 윤석열이 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말 안 듣는다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면서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안 만난다.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국방장 외무부 장관을 보냈었잖아요. 그때랑 같은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을 편애하지 않아요. 그는 그 뒤에 있는 최순실이나 천공이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칼을 뽑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북한이 끌려온다고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예, 11월 초까지. 그 전에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을 시켜놔야 돼요. 북한이 여기서 더 안 움직이면 남한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작극식으로. 자, 그런 생각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자, 사실관계부터 할게요. 지난번에 BBC 뉴스 소개해드린 건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에 여기 나오죠.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모모 씨가 대북 전단 30만 장과 하여튼 USB 2000개를 넣은 대형 풍선 20개를 10일 밤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이걸 딱 보면 그때는 탈북단체에서 했지만 뒤에 정부에 아니면 우리 국정원에 지원과 지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보세요. 악화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윤석열의 의도된 불장난이라는 게 이번에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깨면 다 깨어져요. 자, 탈북단체 B라 보냈죠. 그 다음 북이 오물풍선 보내기 시작했죠. 예. 자, 그걸 빌미로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했죠. 그리고 우리 언론에 있어서는 국민들 현혹시키죠. 누가 먼저 이걸 초래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긴장이 고조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끝도 그래요. 그 드론을 북한 상공에 드론을 보내면 그거 격추시키려고 기관포도 쏘고 북한이 많이 참았다는 걸 이번에 알 수 있어요. 참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끝으로 말을 얼마나 험악하든지 간에 그걸 격추시키고 따라오면서 북한의 공군기나 헬기가 쫓아오면서 그걸 격추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면 남한에서 대응이 갔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군사 분계선을 넘었니 안 넘었니 이러지만 이미 판을 키우면은 누가 잘잘못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이 커지면은.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참았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유튜브 AI의 명석함을 봤을 때 제가 이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했을 때 미국 백악관의 반응 정도도 나와서 있었다면 저한테 보여줬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요새 워낙 이란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틈을 노린다는 부분도 지금 있는데, 자, 미국의 반응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미국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물론 정신이 지금 없기도 하지만. 자, 오물풍선 남북 군사 합의 파기됐고 그다음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했죠. 북한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 이제는 이제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 가능해요. 서로 연락하고 확인하고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군의 날 임시 공유를 했죠 이번에. 그래서 현무 5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번에 평양 B라 드론. 자, 국군의 날 임시 공유를 저거 했을 때 이미 약간 결정 느낌이 좀 왔거든요. 왜 하필 금년에 저걸 저렇게 했지? 즉 그것은 미국 대선 판세에 대해서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난 끝이구나. 제가 그런 내용을 쭉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앞서. 그래서 그 전에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군 관련 요직에다가 그리고 정부 관련 요직에다가 자신의 이제 핵심 세력들을 심었잖아요, 윤석열이.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쭉 추이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았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때쯤, 자, 9월 공유하는 그때쯤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론을 평양으로 보냈다 했을 때는 확실한 결심을 했다. 행동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말리지 마라. 미국이라도 난 못 말린다. 이런 결심이 섰다고 봅니다. 그게 10월 11일이다.
예.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의 대선이 11월 7일까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한 2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정리를 제가 해놓은 것은 이번 금년 5월달부터 시작된 일들이고 이것은 남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 쓰면 도발을 한 거죠. 자, 그게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있다. 예, 그 전에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이거 뭐 모닝 컨설터 10월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윤석열 지난달에 꼴찌였어요. 이번 달에도 꼴찌예요. 기시다 없어지고 나서.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중위권으로 가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이것을 관측한 이래로 전부 다 22, 뭐 19, 20, 21, 22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이제 고착화되는 느낌이에요. 가장 밑에.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그를 잘못 찍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후회를 하고 겉으로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예. 자,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전혀 흐름이 문제가 더 생기면 생기지 문제를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그리고 여러 사람들 지적 능력을 인재를 발굴해서 지적 능력을 써서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전혀 그런 게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할까 뒷골목의 양아치 그룹 얘기하고 비슷해요.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예, 그게 검찰 문화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자, 이미 국민들로부터 유리돼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권력은 잡고 있죠. 예, 이런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반전의 카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유혹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유혹이 있겠구나. 남북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겠구나. 예, 그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 이거죠. 트럼프의 압도적 우세, 윤핵에 다가오는 북미 종전의 공포. 뭐 트럼프가 세 번이나 만났잖아요. 김정은을. 그리고 그가 그 공화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 여러 가지 언급 중에 뭐 폭스 뉴스를 그래도 가장 트럼프의 친화적인데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김정은하고 나하고 서로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왜? 미국 대중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폭스 뉴스 맞아. 자, 이게 이제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에요. 이 두 가지 슬라이드, 지지율하고 해외 여건의 변화. 예, 화해와 평화 번영으로 가는 건데 북미 종전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거기는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러시아와 화해하는 거고 러시아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또 러시아와 미국으로 합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둘을 한 팀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중국이라는 절제되지 않은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한반도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롭게 아름답게 전 세계에 빛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너희들을 밑에 서줄게. 우리를 현재 빛내줘. 그게 푸틴이 이야기하는 다극화 사회예요. 우리를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조선 이래로 다시 영광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모셔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런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 뭔가 불씨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씨가 윤석열이에요. 나타나는 이런 행동은 이런 것이고 우리한테 극도의 긴장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죠. 고민하죠. 최선을 다하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 노력이 모여서 나중에 보면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 윤석열은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자, 네타냐후랑 입장이 똑같습니다. 근데 네타냐후는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죠. 근데 윤석열은 국제적으로 뭐 그만큼 인지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타냐후가 가진 또 장점은, 네타냐후가 가진 또 장점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진 이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뭐냐면은 미국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유태인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고, 쉽게 말하면 그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 자본은 유태인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게 음모론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미디어도 다 장악하고 있구나. 자, 미국의 네오콘, 딥스테이트도 그게 큰 영향을 받는구나. 사안에 따라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세력이다. 그냥 인구 1,000만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다. 자, 그걸로 무리수를 다 애써 상쇄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윤석열은 바깥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제가 봐서는 이시바입니다. 이시바. 왜 같은 배를 타고 있거든요. 예. 자,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 이게 이제 추정 시나리오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후 계속 좀 더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초벌로 생각을, 좀 어설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 발생하는 일, 국지적,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예,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푸틴 얘기 나와서 언급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상황은 아니고, 미국은 지금 힘의 공백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윤석열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정 안 되면 자작극도 할 수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 차례나 나타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를 수 있다고 쳐요. 북한이 뭐 낮은 고도로 와서 돌아다녔으면은, 근데 삐라까지 뿌렸는데 세 번째 등장했을 때면은 충분히 격추시켰을 거예요. 예, 그거 안 했잖아요. 이거는 절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이 기획자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유사한 방식으로, 좀 더 과격한 방식으로 남한의 무슨 짓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 안 된다면 자작극이라도 하자. 지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세요. 늘 있는 일이야. 우리가 안 했는데? 약간 장난기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수십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란 탄도탄들 떨어지는 거 보셨죠? 180발. 우리는 한판 붙으면은 그거보다 세면 셌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밀도를 감안했을 때. 자, 어쨌거나 그런 게 있으면 침소봉대를 하더라도 약간 전시계엄령 같은 세수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정치 활동이 중단되겠죠. 자, 그다음 일자민당과 유사한 정치 체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윤석열 세력에 깊이 있게 그 친일파가 뿌리내리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된 방식이죠. 꼰대의 생각들이죠.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아무도 여기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어서 망가지기 일부 직전인 나라예요.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잖아요. 미국에 기생하는 국가로 살아왔잖아요. 지금 70년, 80년간. 발부둥치도 못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워낙 서로 차이가 커요. 순리의 흐름과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의 몸짓은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거기에 그냥 강물에 오줌 누기식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의 본격적인 전쟁으로 비화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순리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윤석열을 압박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지만 큰 일로 가지는 못한다. 스스로도 남북한의 전쟁 정도로 생각한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네타냐후처럼 헤즈볼라의 수장, 하마스의 수장, 이란의 뭐 대통령 암살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우리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은 이스라엘 모사드만 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암살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제가 한 2, 3년간 봐옴에 있어서 큰 야심이 있어서 배짱이 있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게 허세는 부리지만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미국과 척을 질 각오를 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러시아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니죠. 그렇게 영웅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론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건 불장난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물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면 본인이 찍혀 나갈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수많은 공포심을 선사하겠죠.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이이남 뉴스를 제가 일부러 따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친 저 부분 때문에 그래요. 도로 일부 폭파했다. 아무것도 아니죠. 밑에 보면은 우리 군입니다.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했다. 저쪽에서는 다리를 폭파했는데 우리는 대응 사격을 했어. 우리 방향으로 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우리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겠다. 어떤 걸 탁 집었을 때. 자, 제가 국방 논평을 상당히 많은 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 뭐 함부로 댓글을 달고 그런 거는 전혀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지금 군 내부에 특히 뭐 특전사나 아니면 몇몇 부대에 있어서 훈련 강도나 긴장 태세가 평소와는 달리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5월달부터 준비를 계속 해온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정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윤석열이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순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맞는 거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머리를 써서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담대한 구상을 자기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선봉에 서서 통일의 역군으로 이름을 남기는 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순리에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옹리를 부리면서 거스르라고 하잖아요. 예. 자, 미국은 이제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죠. 예. 자, 러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반도를. 미국과 화해를 하고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즉, 미국이 빨리 안 무너지고 튼튼하게 제법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고, 그런 신호는 수도 없이 보여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고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놨잖아요. 그와 비슷한 행동을 몽골하고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1대1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럽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장 위구르에서 거기 CIS 국가들이라고 그래서 구소련에 있던 국가들,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거기를 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거기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브릭스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러시아가 현재 막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미국이 이 타이밍을 못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푸틴이 보고 있는 것도 트럼프의 행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를 보는 관점은 그래요. 거기는 우리 남한하고도 교감이 있었고 예전에 미국하고도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한반도가 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푸틴이에요. 자, 전쟁은 언감생심이죠. 그러면 자, 미중러 구도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요. 중국은 명분이 없는. 자, 여기서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진상에 대해서 전 세계 여론이, 특히 미국이 여기에다가 반대를 한다면 전 세계 여론이 여기를 정확한 사실이 있는 그대로 퍼뜨릴 수가 있어요. 네타냐후 이상으로. 그렇게 만들면은 중국이 향후 패권을 생각하는 국가로서 여기에 부정한 정권에 손을 못 잡아주지요. 어차피 일본은 행동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돕고픈 마음은 일본이 제일 많겠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큰 혼란이 온다. 저는 남북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있는 이야기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아요. 북한부터다. 크게 전쟁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그런 배포도 없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부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자기 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군사적 행보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조차 용납될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상황은 자기는 그까지밖에 생각 안 했지만 상대방이 대응하기에 따라서 그냥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면은 이 전 세계 국가들한테 암적인 존재로 분류가 될 거예요. 여론을 그렇게 돌리는 건 금방이에요. 예. 자, 그래서 큰 혼란이 온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한의 통일이 앞당겨진다. 그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역사에 절대 좋게 이름이 남지 않는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